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해보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쭉 이어가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수익률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1위 팀입니다. 1위 팀은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오늘 함께하는 분들인데 누적 수익률이 무려 1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도 골고루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67%가 넘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3%까지 수익이 전 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팀은 한만식 신기영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 74.2%입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이 팀 역시 마이너스 없이 전체적으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신라젠, 폭스브레인, 선도전기가 각각 20%대, 10%대 지금 달리고 있고요. 라이트론과 우리기술투자 역시 잘 달립니다. 특히나 우리기술투자는 지난주에 바로 편입하자마자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팀은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62%가 넘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이프로젠 KIC 이 두 종목은 잘 달리고 있는데 텔콘, OCI, SK하이닉스가 지금 조금은 부진합니다. 특히나 텔콘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요. OCI와 SK하이닉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팀은 김형철, 이성베스타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1.22%고요.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녹십자셀 두 종목은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소폭씩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요. 보유 관점에서 여전히 움직입니다. 자, 마지막 팀입니다. 최명성, 윤병호 스타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마이너스 38%대.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편입한 일신바이오 오늘 1시 기준으로 마이너스 0.16% 마이너스 전환이 됐고요. 웰크론 그리고 코데지컴바이, 미투온 모두 마이너스권입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금 소폭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 종목들입니다. 일단 한만식 대표의 폭스브레인 5위고요. 최명성 소장, 이화공영 4위,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3위, 젠백스 2위, 그리고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신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산업, LG이노텍, 롯데하이마트, 삼성 SDI, S-오일, OCI, 롯데하이마트, 한섬, 원익IPS, 한결과학컴퓨터 총 5종목입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잠시 뒤에 출발해볼 예정입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이다 라고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월, 화, 수, 목, 금요일 하루에 2분씩 함께합니다. 이 두 분이 한 팀이고요. 한 팀이 포트폴리오 1개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총 10분이 함께하겠죠. 출연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을 제시하고 편입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고요.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은 금지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지금도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번호를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황 상황부터 먼저 잠시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2455포인트 0.07포인트 하락입니다. 오늘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수 조금은 답답한 흐름들, 박스권 매매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볼까요? 전강 후 약장세 전형적으로 보여집니다. 2464포인트 출발을 해서 2450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상승폭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140억 원 개인 순매수, 기관은 146억 원 매도하고요. 외국인은 874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금융투자와 투신은 사지만 연기금은 팔고 있다. 거래소 쪽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98.76포인트입니다. 6.89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0.77% 올라갑니다. 거래소에 비해서 훨씬 잘 달리죠.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면 거래소와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전약 후강 장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00포인트 향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부채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402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294억 원 매수하고요. 외국인은 327억 원 매수합니다. 기관은 403억 원, 2억 원 정도 매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의 매도가 주요합니다. 자, 이번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074원 30전에 거래됩니다. 4원 80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연결돼 있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좀 답답한 흐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월요일장인데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가 완화 속에서 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11월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보호무역 이슈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좀 어깨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보호무역 이슈는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의 유리한 협상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불리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대거 좀 약간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는 지난주 금융주 관련해서 미국의 뉴욕 증시를 보면은 대형 IB들과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 소실적이 달성하는 기대감으로써 우리나라까지 좀 영향이 왔었는데요. 한국 금융주주를 비롯한 은행권들이 굉장히 좀 상승세가 앞으로도 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좀 조정 중에 있는데 오늘 정도에서도 한 매수를 해볼만 하고요. 또 저가 매수 기회도 올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순환고리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가장 큰 수혜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도 약간의 좀 이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삼성 화재와 삼성생명에 삼성전자의 매각권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870선 안착한 이후에 900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역시나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현재 금감원의 R&D 비용 처리 이슈가 있는데요. 도표를 보시면은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쉽사리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셀트리온과 그리고 시젠 여러 가지 좀 제약사들이 R&D 비용을 자산화했는데요. 거의 한 70% 넘는 자산화 비율을 좀 보유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만약 보유를 하고 있던 관점이라면 약간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그에 반해서 녹십자셀이나 이런 좀 R&D 비용에서 자산화를 하지 않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고요. 다국적 제약사들이 R&D 비용 처리한 걸 보면 거의 16% 정도가 자산화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50% 이상 비용 처리한 제약사들 바이오주들이 약간의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스닥 제약 바이오를 할 때 어느 정도 재무제표의 안정성과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좀 보고 선별적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이제 장 마감까지 한 4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관심 갖고 지켜볼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YG1입니다. 이 동사의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공작기계 절삭 공구에 대한 상장 회사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캐펙스 시장이라든지 반도체 업황과 그리고 공작기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솔리드 타입의 절삭 공구가 비중이 큰데요. 지난 올해까지도 한 10% 정도 성장될 예정이고요. 우리가 좀 주목할
주목할 투자 포인트로는 인덱서블 타입입니다. 인덱서블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공작 기계 그 드릴링 하는 과정에서 그 뾰족한 게 아니고 네모난 형식으로 해서 상당한 기술이 요하는데요. 이 회사가 그 지난 16년부터 여기에 대한 그 샘플 매출이 달성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는 한 100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한 300억 정도 이제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 또 이 회사가 아무래도 그 영업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좀 기여를 상당 부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컨센서스를 좀 보자면 전년 비해 약 한 12% 증가한 4,200억 달성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은 밸류에이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매수 추천가는 오늘 종가 정도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짧게 16,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에 YG1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슈퍼디오 매치 오늘 함께하는 팀은 김지훈, 오현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지금 120%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전체 종목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67.51%, 나머지 종목들도 적게는 4.55에서 많게는 13%까지 골고루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잘 달리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많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김지훈 차장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일단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동기 대비 한 12%, 그다음에 영업이 55% 좀 견조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해외 패션 쪽에 비효율 브랜드를 정리하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국내 패션 쪽도 상당히 매출액은 YY 대비 30%, 영업이익 470%의 증가세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션 쪽에서도 예상외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제일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코스메틱 화장품 부분인데, 화장품 부분, 네. 죄송합니다. 화장품 부분은 이제 2018년에 그 코스메틱 사업부의 이익 기여도가 5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견조한 그 패션 쪽을 압도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프스타일 관련해서 그 자주란 브랜드가 온라인 채널에 적합한 카테고리로서 외형 성장에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디비치 같은 경우는 중국 색조 화장품 수요 증가를 향유하면서 연내 계속적인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이익 구조가 조금 그 구조적으로 탈바꿈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 회사로서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목표가는 그때 12만 5천 원에서 지금 14만 원을 상향해서 올려드리는데, 14만 원대에서는 좀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주가가 계속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이익 실현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14만 원이 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휴젤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휴젤도 오늘 상당히 주가 견조하게 올라오는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60만 원대 가격은 좀 안착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쟁사 가격 인하로 인한 보톡스 국내 점유율 하락 부분이 오히려 그 1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좀 그 소폭 정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상 밖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했던 그 국내 쪽 필러 시장이 오히려 의사와 환자, 그러니까 소비자 쪽에서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면서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가 제품에서 부작용이 나옴에 따라 경쟁업체들이 좀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경쟁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휴젤이나 메디톡스 같은 1등 업체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휴재를 상당히 지금 견조한 점은 역시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올해만 해도 이익 증가세는 약 15%대, 매출액 증가율도 약 15%대를 예상하고 있어서 최근에 유럽과 중국의 임상 3상 완료가 주가에 계속적인 모멘텀을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임상 3상은 올해 하반기에 중국과 유럽 둘 다 하반기에는 완료될 전망으로 보고 있어서 계속적인 모멘텀의 이슈로 좀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한 70만 원 정도 70만 원까지. 역시 변함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휴재도 역시나 70만 원대까지는 계속해서 홀딩 관점에서 수익률이 워낙에 두 종목 다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팀장님, 호텔신라도 잘 달리네요. 네, 호텔신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고점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는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이제 코스피 시장이 약간 눌리다 보니까 돌파를 못하고 조금 눌림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세를 이탈시키지 않고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흐름에서는 어떤 종목이라도 매도하는 게 아니겠죠. 보유하고 좀 홀딩해보는 관점, 한 12만 원대까지 노려보는 관점을 계속해서 가져가고요. 이 호텔신라는 어쨌든 지금 중국 소비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소비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을 보시면 오늘도 역시 중국 소비주가 강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소비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실적적인 기저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조금만 좋아져도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비재에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호텔신라 역시도 이제 전체적인 매출에서 이름은 이제 호텔이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면세점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면세점 매출은 중국인 관광객이 달렸고 이번 달에 그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이상 정도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관점은 그 전고점이 한 10만 7천 원을 넘어설 수 있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에선 10만 7천 원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고 목표가는 한 12만 원 정도 잡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 기억하시고 홀딩하시면서 수익 극대화로 한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가 오늘 장중에 한 7%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도 신호를 낼까 말까 하다가 약간 욕심을 부렸는데 좀 눌려서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급등을 한다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급등에 매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수급 때문이거든요. 이 아이리버가 지난주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지금 신규로 나오고 있는 이슈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SK텔레콤의 그 AI 사업, 음성 인식 사업 성장 기대감이 아이리버에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오늘 이제 양봉을 띄운 부분을 지켰으면 전고점 돌파인데 오늘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장에 제가 볼 때 추가 조정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섣부르게 종목 교체를 하기보다는 일단 홀딩을 하면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급등 후에 음봉이 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의 그 형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꺾이는 부분을 나가면 그때 가서 매도할 테니까요. 일단 지금은 좀 보유를 하고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솔루션이 이제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약간 부진했다가 최근에 한 4거래일 연속 양봉을 띄우면서 점차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5G 관련주들이 아주 장기간 부진했어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 그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5G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5G 주파수 경매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 중순 정도의 주파수 경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5G의 핵심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게 통신주인데 요즘에 통신주가 보편요금제 도입이다, 규제다, 원가 공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5G 관련주를 보실 때는 통신주를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기타 설비를 구축하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이솔루션은 광트랜시버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5G 관련 투자가 확대될 때마다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역시 낙폭 과대입니다. 이 종목이 작년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이제 막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고 이평선이 다 밀집돼 있단 말이죠. 요거는 조만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도 보여주니까 이 종목도 좀 무난하게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 한번 노려보는 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모두 보유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오입솔루션은 낙폭 과대가 여전한 상황인데 차트도 잘 만들어지고 있고 수급도 양호하게 전환이 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월요일 팀이 오늘 새롭게 신규로 소개해주실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한 종목들입니다. 현대산업, LG이노텍, 롯데하이마트, 삼성 SDI, SOE, OCI, 롯데하이마트. 이 종목은 겹치네요. 한섬, 원익 IPS, 한글과학 컴퓨터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자, 이제 김준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 차장님,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 4만원대를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현대산업 건설 10대 건설사 중에서 유일하게 좀 디벨로퍼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벨로퍼에 대한 좀 기대감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자체주택하고 외주주택 모두에서 매출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이건 좀 건설사업 외적인 부분인데요. 이미 진행 중인 용산 아이파크몰 쪽에서 CGV에 대한 목욕 효과가 큰 기능이 좀 추가 전망이 되고 있고, HDC 신라 면세점 역시도 신규 점포에 대한 입점으로 실적이 증가되고 있어서 먼저 이제 유통 부문 쪽에서 벌써 매출이 30% 이상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 A노선 관련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등 개발 사업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달에 지주회사 전환은 투자자들한테 분명한 긍정적인 이벤트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기준으로는 연결 매출이 21% 증가한 1조 3,700억대를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3% 증가한 1,600억대를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 그 다음에 노년 아이파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지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GTS A노선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 컨소시엄하고 경합 중인데, 어디가 됐든 간에 4월 말에 결과가 발표되면 GTX A노선과 관련돼서 30년간 운용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강원대 역세권 개발 사업도 2019년에 인허가 완료하면 2020년부터 착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 2.5조 규모로 주택 3,000세대,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 조성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개발 사업에 대한 계속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매 정지기간 거친 후 HDC, 그러니까 분할 존속법인 지주회사랑 HDC 현대산업개발 영업회사로 분할 상장될 예정이고요.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될 경우에 지주회사 영업회사의 합산 기업 가치를 약 3조 7천억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15% 넘는 추가 상승의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산업개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10대 건설사 중에 가장 높은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건설사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 추세와 더불어서 주택시장 내 대형사와 중형사 간의 밸류에이션 차이까지 고려하면 지금 주가 수익 비율 7배 수준, 그 다음에 주가 순 자산 비율 0.9배, 0.9배 수준이면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2018년 기준 순현금이 8천억 수준이라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에 대한 M&A 활용 등 순현금에 대한 기대 가치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현대산업도 계속적인 오히려 조정시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 중장기 목표가는 5만원까지 보유 관점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산업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좀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아이폰 판매 부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건 굉장히 바닥권에서 바닥권을 지지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아이폰 출시에 대한 부품 출하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센싱 모듈이 기존의 1개 모델에서 3개 모델에 모두 채택된다는 점, 그리고 OLED 부품의 매출이 전작보다는 크게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듀얼 카메라의 사양이 계속적으로 사양이 고사양화가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기판 사업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새로운 실적 국면을 맞이할 거고 7월 달에는 광학솔루션 사업부가 새로운 실적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X에 대한 판매 부진으로 주가 하락한 부분은 좀 굉장히 좀 과도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있는 의견이 좀 지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제도약을 위해 지금 주가에서는 바닥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3D 센싱 모듈 부분이 모두 채택되는 부분, 그리고 OLED 모델 수가 1개에서 2개 이상 물량이 증가하는 부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LG이노텍은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계속적으로 증강현실에 대한 플랫폼을 주도하는 전략에 따라 아이폰 전면과 후면 모두 3D 센싱 모듈을 채택한다는 점, 아이패드까지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는 가장 애플의 그 강력한 벤더인 그 LG이노텍은 분명한 3D 센싱 모듈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차량 부품의 고성장 및 제품 고도화 추세도 LG이노텍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JKW 그룹 차원에서 JKW 계속 인수를 추진 중인데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자동차 헤드램프 분야에도 기회가 발생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화이가 지금 트리플 카메라를 선보이는 등 멀티플 카메라가 산업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동사에겐 큰 호조가 되고 있고요. 연간 8조 6,700억대 매출에 1,720억대 영업이익을 자랑해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보고 끌고 가자는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이노텍 현재 13만 원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롯데하이마트인데요. 내수주 중에서는 계속 탑픽으로 볼 수 있지 않아 이마트와 더불어 탑픽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1분기의 실적 컨센서스를 추정하는 상당히 1분기도 좋은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약 5% 증가한 9,400억대, 영업이익은 약 13% 증가한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가장 핵심은 그 미세먼지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백색가전 쪽에서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매출이 부진했던 반면에 1월달, 2월달에도 가전 쪽에서 계속적으로 품목별 매출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3월달에도 실적 호조세는 지속되는데요. 미세먼지 관련한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빨래 건조기, 스타일러가 백색가전 판매 실적에 그 1등 공신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면서 이익 구조도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핸드폰 판매 수수료 체증이 조금 추세적으로 수익성 감소하는 추세에 대한 부분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신규 백색가전 효과가 3, 4년 동안은 이어질 전망이라 밸류에이션과 배당 매력까지 좀 가지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규 백색가전 효과는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성장 플러스와 반등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과거의 그 김치기 냉장고 사례와 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빨래 건조기와 스타일러 같은 경우는 기존의 LG 쪽 외에도 삼성과 코웨이가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을 진출하려고 신규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향후 3, 4년간 공기청정기는 가정당 1대에서 2세대까지는 보고 확대를 예상하고 있고, 지금 시장 그 보급률 자체가 2% 미만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롯데하이마트의 온라인 매출인 옴니채널까지 2018년 1.1조 원까지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온라인 쪽 매출 옴니채널 같은 경우 25%의 매출 기여도를 자랑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좀 좋은 주가 리레이팅에 대한 그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배당금은 작년 기준으로 1,850원, 배당 성향 25% 크게 상향되면서 올해는 향후 배당 성향이 약 30%까지 증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배당금 상향되면 상향될수록 배당주 펀드에 편입이 되면서 배당주 펀드로도 기간 수급이 좀 붙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2018년 주가 수익 비율은 10배 수준이라 여전히 타 동종업체 대비 유통업체 평균 이하의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온라인의 차별화된 성장성, 그리고 업종 평균 대비 높은 배당 매력을 감안했을 때 6월달 코스피 200에 대한 편입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서 롯데하이마트는 내수주 탑픽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수주 탑픽 종목이다. 롯데하이마트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SDI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부진했습니다만 중대형 전지 쪽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에 따라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연초부터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재료 쪽도 LCD 비수기 부분으로 평간판 매출액이 소폭 감소했으나 LCD 평간판 매출이 좀 이제 증가 추세에 보여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대형 전지 쪽 흑자 전환이 연내 가능할 전망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지 쪽도 중국 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하긴 하지만 신규 고객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디젤 게이트 이후로 유럽 고객들의 전략적인 시장에 대한 변화가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형 전지가 영업적자 규모 연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절대적인 ROE의 그 방향 개선이 방향성이 있는 걸로 의미 있는 시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2분기에는 헝가리 쪽 자동차용 배터리 라인 가동으로 독일 자동차 업체용 배터리 공급 확대를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2조 130억대, 영업이익은 1000억대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부진했던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이 3분기에는 좀 어느 정도 그 실적 개선이 반영될 것이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OLED 라인 가동률이 다시 조금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 보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 관련해서는 7.7조 원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는 소폭 감소하지만 동기 대비로는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에 대한 급감 부분으로 주가가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한 부분은 오히려 그 한국 대형 IT 종목 가운데 매출액 성장률이 가장 높은 삼성 SDI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가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리고 전기차와 OLED, IT 산업의 미래 모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IT 성장주로 보기에 삼성 SDI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물산 지분 최근에 2.11%나 전량 매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는 그 연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순환 출자 해소에 따른 권고 사항에 따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5,600억의 현금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연간 최대 1.5조 원의 캐펙스 투자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리스크 해소 그리고 캐펙스 투자 관련하면 기업 가치는 분명히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다음은 S-오일 말씀드리겠습니다. S-오일의 정유산업은 수급이 여전히 견조하고 마진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리아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재고 조정 관련해서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올레핀이 계속적으로 가격 강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역시 매출액은 5.3조 원, 영업이익 3,324억으로 영업이익 쪽에서 컨센서스 소폭 하회할 전망이지만 이 부분은 원화 강세 효과, 환율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환율에 대한 부분은 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 상승폭이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조금 둔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재고평가 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은 1분기 실적에 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라 보고 있지만 2분기부터는 정제마진, 등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여전히 견조한 화학 시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수요 공급 측면인데요. 증설이 많지 않고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국면은 내년까지 이어질 점만이라서 정제마진 호조는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BTX와 프로필렌 쪽에서 화학 제품이 견조한 시장, 그러니까 판가와 원재료의 차이 스프레드 마진이 좀 올라가는 상향하는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이고요. 프로필렌 같은 경우가 특히 타이트한 시장이 유지되면서 동사의 그 RUC ODC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동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RUC ODC가 핵심인데 고도화 설비 증설이 4월달 기계적 그 완공 이후에 하반기에 가동될 전망이고요. 이거는 이제 연료율을 PO나 PP 같은 기초 석유학 제품 중에 마진이 높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설비로 연간 8천억 이상의 에비타 세전 순이익을 좀 증가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연료율 마진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업종의 S-오일은 상대적 매력이 좀 부각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C3 체인 쪽에서 타이트한 수급을 감안했을 때 다운스트림은 폴리프로필렌 중심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IMO 환경 기준 강화에 따라 잔사유 수익성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고 중간 유분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감안하면
환율 변수를 제외하고는 펀더멘탈 측면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 주가 조정은 오히려 절대적인 멀티플을 동종업계에 대비했을 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보기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배당 정책으로 배당 수익률은 6%에 육박하는 수준이라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현재 주가는. 그래서 RUC와 ODC 프로젝트 정상 가동 개시 시점에 모멘텀은 계속 부과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스프레드가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는 SOL도 중장기적으로는 14만 5천 원까지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OE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우호적인 환경으로 14만 5천 원까지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OCI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I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국내 대표 태양광 업체입니다. 글로벌 친환경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익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수혜가 좀 전망이 됩니다. 중국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피치 그리고 카본 블랙 등의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기조는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발전 원가가 하락하면서 이 터키와 호주 그리고 이집트, 브라질 등을 비롯해서 신흥국의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한 100기가와트 이상까지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한국신용평가가 OCI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폴리실리콘 가격이 강세를 보여서 영업이익이 2016년 1,200억 원에서 작년에 2,600억으로 크게 증가했고요. 재무 안정성도 높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다가 최근에 이제 음봉이 한 3거래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고 수급적인 부분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현재 위치에서 단기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상승 조정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16만 원 근처에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근처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한 18만 5천 원, 손절가는 한 15만 5천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롯데하이마트입니다. 그래서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 아까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전자제품 전문점이란 말이에요. 매년 한 10% 정도 그 안정적인 영업이익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출점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외형 성장 역시 끌어올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유통업체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부진했었던 TV 부분 매출도 올해 초부터는 어느 정도 개선되는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세먼지 이슈로 인해서 공기청정기 매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소형 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마진의 소형 가전 매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마진 프리미엄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 부분도 고성장세죠. 2016년 한 3천억 수준이던 온라인 매출이 올해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현재 PER이 한 10배가 안 됩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좀 저평가 매력도 있고 또 요즘에 그 최초로 모바일 앱의 홈체 인증 로그인 기술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13,000원 초반에서 74,000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78,000원, 손절가 71,000원 정도 잡고 좀 매매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의류업종입니다. 한섬인데요. 한섬은 국내 의류업체죠. 시스템이나 마인의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국내 의류업체들의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국내 소비 심리가 좀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고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겨울철이 지났지만 그동안 판매가 부진했던 고가 의류 매출이 다소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섬은 브랜드 매출 회복하고 또 비용을 줄이면서 1분기 양호한 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한 3,300억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6% 성장한 290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부진한 브랜드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브랜드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실적 개선이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임 홈모와 시스템 홈모를 비롯해서 그 남성 고가 브랜드에서도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판매 관리비 역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조금 비효율적이었던 사업 구조를 개선시킨 만큼 장기적인 이익 성장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밀리던 주가가 딱 저점을 잡았죠. 오늘도 기술적으로 밑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가 33,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접근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34,000원 정도, 손절가는 41,500원 정도로 여유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원익 IPS입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질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약주로 쏠렸던 수급이 제약주에서 조금 이탈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대표적인 저평가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로 수급이 유입됩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형주 그리고 테스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 수급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고요. 반도체 호황은 올해도 어차피 이어집니다. D램 시장은 공급자 우위 환경이 유지되고 있고요. 가격도 견조하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그 반도체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부분도 반도체 업황의 그 슈퍼사이클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원익 IPS는 올해 초에 그 삼성전자와 480억 규모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요. 앞으로 그 국내 대기업형 수주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월 들어서는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가의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양새죠. 현재 주요 정한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이제 34,75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비슷하게 마감이 되겠죠. 종가 부근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33,000원 여유 있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 한래과 컴퓨터입니다. 한래과 컴퓨터는 그 한컴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부분, 싱크프리 모바일 서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솔루션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한컴오피스 같은 경우 폭넓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또 최근까지도 공공기관 중심으로 꾸준한 교체 수요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그 교육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죠. 이음을 출시를 했고요. 또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는 마켓과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LMS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교사와 학생 간의 그 맞춤형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고 또 학습 분석 결과를 지능형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해서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신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모바일 한컴오피스에 대한 탑재도 확대가 되고 있죠. 최근에는 갤럭시 S8 그리고 9이죠. 갤럭시 S9 그리고 갤럭시 S9 플러스에 한컴오피스가 좀 탑재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의 대면적화와 고기능화로 인해서 스마트폰으로 문서 작성과 편집 등이 가능하고요. 모바일 오피스 시장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컴퓨터도 참 낙폭이 컸죠. 올해 초 고점 대비해서 주가 하락폭이 한 25% 정도 육박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바닥을 잡고 완만하게 좀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15,800원 종가 예상되는데요.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17,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대응해보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현진 팀장의 5종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신 뒤에 이곳에 들어가시면 오늘 함께 하신 오현진 팀장 같은 경우에는 불스윙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가시면 1:1 상담까지 가능하니까 많이들 또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종목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의 변동이 좀 포트폴리오에 생길지 여쭤봐야 될 텐데 김준 차장님 변동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고요. 그러면은 오현진 팀장님은 변동이 있습니까? 네,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주 정도만 더 보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종목 그대로 가져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하진 않았지만 포트폴리오 상황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월요일팀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오이솔루션까지 전 종목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문자 하나 읽어보도록 하죠. 7149번님께서 JW홀딩스 11,000원의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지훈 차장님 어떻습니까? 네, JW 홀딩스 최근에 그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피부암 치료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JW1601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제적 건이지 뭐 화학 저널에도 지난 10일 날 등재가 되고 또 바이오벤처 쪽 CNC 신약연구소 5월 달에 지금 기술 이전하면서 유도체한 연구 결과로 계속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지금 나오고 세계적 학술지에 계속되면서 지속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JW 생명과학은 전 세계 시장 그 3챔버 수액 본격적으로 수출한 2019년에는 그 영양 수액 쪽에서 글로벌 3위에 도약할 전망으로 상당히 그 자회사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점 수급이 뭐 안정적으로 붙어주는 게 아니어서 좀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이분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죠? 11,000원이요? 네, 1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손절가는 네, 9,400원, 9,5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은 JW 홀딩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메리트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W 홀딩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6184번님께서 현대제철 58,000원에 비중이 20%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대제철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은 좀 답답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근에 철강주가 전체적으로 모두 약한 모습이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FTA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밀렸었는데 관세 이슈는 살짝 해소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좀 못하고 있죠.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에서도 그 1대1로 인프라 투자를 하고요. 트럼프도 뭐 조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공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철에 대한 수요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철이 많이 쓰이는 데가 자동차인데 지금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성장률이 많이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많이 악화가 됐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자동차에 공급되는 이제 철에 대한 공급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업황에 대한 둔화는 거의 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땐 지금 추세적인 하락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기엔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위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장기 투자를 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구간에서 한 최소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까지 보유를 하신다는 관점으로 조금 길게 묻어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도 좀 길게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58,000원이신데 한 매수가 정도, 한 58,000원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도 길게 한 45,000원 정도까지 넉넉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차트 흐름에 연연하지 마시고 업황 회복을 기다리시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손절 타이밍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벌써 3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2,456포인트대 마감 예상됩니다. 일단은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흐름은 장 막판까지 이어집니다. 강보합권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장 초반에 2,464포인트대 그리고 정오경에 저점 찍고 조금씩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반등치고는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갇혀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봤고요. 수급 주체 한번 봐야 되겠죠. 개인과 기관이 사는데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조금 전에 됐습니다. 개인이 772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이 장 후반에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매수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6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와 투신권역에서 특히나 금융투자가 매수 물량을 302억 원까지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은 여전히 115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를 해볼 텐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250만 원 위에서 움직입니다. 1% 내외의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251만 3천 원에 오늘 장마감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계속 유지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소폭 하락 유지합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1.72% 올라가면서 30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3,000원까지 상승폭 키웠고요. 삼성물산도 상승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포스코, LG화학, KB금융 모두 하락하는데 특히나 LG화학의 낙폭이 오늘 조금 큽니다. 36만 5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896포인트대입니다.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왔는데 일단 900포인트 탈환은 오늘 실패로 보입니다.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894포인트 그리고 고점은 899포인트대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긴 했고요. 오늘 장중에는 하락 반전을 살짝 하기도 했는데 고점 찍고 장 후반에 다시금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래프가 마지막에 꺾인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 동반 매수합니다. 외국인이 405억 원 매수, 개인이 262억 원 매수합니다. 기관이 445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466억 원이나 팝니다. 투신, 연기금 각각 소폭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이고요. 신라젠과 메디톡스는 하락합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상승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CJENM 3%대 오랜만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시총 5위로 내려왔습니다. 3%대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HLB 오랜만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3.99% 상승하고요. 펄어비스 오늘 급락 나왔는데 급락이 조금 멈췄습니다. 5, 6% 빠지던 펄어비스의 주가가 3%의 하락까지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빠지고요.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1% 조정 나옵니다. 휴젤이 2.57% 견조한 흐름으로 마감 예상됩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장에 대한 이야기 좀 마지막으로 나눠볼 텐데 오늘 장도 쉽진 않았죠, 차장님? 네. 수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주가가 크게 선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한 부분이 환율 부분인데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달에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 이후 환율 하락에 대한 좀 우려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과거 원화 환율과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 그 주식을 매도할 때 환율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역시 기업의 실적 전망인데 1분기에 대한 실적 그 코스피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를 보면 이 주식 시장에 대한 그 개별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이 개선될 때마다 순매수에 나서는 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수출인데 수출이 작년 기준으로 43.1%에 이르고 있어 수출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수출과 동일한 세계 교역량이 지금 여전히 좀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 신규 주문 지수와 신규 한국 수출의 핵심 관련된 선행 지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국제유가나 상품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수출 증가폭은 견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반도체가 선전하고 있고 중요한 건 그 화장품 쪽 중국 소비재 수출의 회복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좀 길게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 하락에 대한 공포가 높아질 때마다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에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감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상승 마감됐고요. 강보합입니다. 0.1% 오른 2,457포인트대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상승 흐름으로 마쳤는데 0.51% 상승한 896.4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올랐습니다. 4원 50전 상승하면서 1,074원에 정확히 거래가 마감이 됐네요. 오늘 장에 핫했던 종목들,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또 한 주가 열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시각 현재 유가증권 시장을 넘어서 오늘 양대 시장이 소폭이나 상승했는데요. 지난 주말 이후에 나온 게 있었죠. 자, 미국발 환율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국이 환율 조작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환율 관찰국 됐다 이렇게 보이겠는데요. 자, 눈치 없이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74원 넘어섰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바라보면 한국이 역시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판단을 들게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약세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오늘 5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삼성전자, 현대차죠. 즉 수출주에 대한 오늘 코멘트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또한 넷마블, 오로라 그리고 가상화폐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오노발리스크가 있었던 삼양식품 등 전체로 5개 종목들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가 현대차의 리뷰를 드려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환율 관련돼서 리스크가 적어졌다 이런 판단 속에서 1.08%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자, 이어서 보실 현대차의 흐름들도 여전히 비슷한 모습 보이겠습니다. 즉 1.6% 여전히 15만 3천원대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지난 주말 이후에 미국 재무국에서 어떤 환율 페이퍼가 나왔는지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페이퍼가 이번에 이틀 전이죠. 미국에서 나온 페이퍼 내용 헤드라인입니다. 너무 좀 크기 때문에 약간 좀 작게 보이시면요. 이렇게 페이퍼, 원 페이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보고 계시는데요. 자, 어저께 나온 페이퍼 가운데서 주된 내용이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가운데서 이번에 모니터 리스트, 즉, 환율 조작 의혹국, 환율 조작 관찰국 표현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그리고 스위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인도가 들어갔습니다. 즉 이번 4월달 환율 페이퍼에는 인도가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드리겠고요. 작년 10월달의 페이퍼는 어떻게 돼 있냐면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빠졌죠? 즉 인도가 빠졌는데 인도가 왜 이번에 2018년도 4월달 모니터 리스트에 인도가 들어갔을까요? 인도가 최근 잘 나갑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제는 인도도 이번에 환율 조작, 즉 모니터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걸 보면 어쩌면 이제는 인도도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일본 등 환율 관련돼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 또 다른 옵션을 걸었죠.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동안 환율 관련돼서 얼마나 매수 매도했는지 총량을 달라 얘기하고 있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이 한국 관련돼서 환율 여전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의 상승을 모습 보이겠는데 10월달 또 남았습니다. 여전히 환율 관련돼서 미국이 한국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즉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넷마블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넷마블 오늘 3.6% 약세를 보였고요. 143만 3,500원. 다만 지난주와 오늘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옆에 넷마블 옆에 게임즈가 있었는데 오늘은 게임즈가 빠졌습니다. 즉 과거 우리가 그 닷컴 열풍 불 때 웬만한 회사들, 즉 조그만 이상한 회사들도 닷컴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닷컴의 열풍이 있었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게임 관련돼서 빅3 가운데 드는데 넷마블 게임즈가 게임즈라는 단어를 없애고 넷마블 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게임이 어떻게든 포화 상태가 된 것 아닌가 그런 어떤 판단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넷마블 게임즈에서 게임즈를 뺀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AI 비롯해서 또 다른 사업 다변을 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넷마블 게임즈가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회사가 게임을 뺐다 그런 부분들 즉 게임 관련 업종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로라입니다. 아직까지 뭐 저희도 애들이 이제 다 컸기 때문에 그 오로라 이게 뭐 애니메이션 이런 쪽인데요. 좀 눈에 띄는 것들은 13,650원 오늘은 5%의 상승을 보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로라 관련돼서 페이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페이퍼를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게임 업종을 넘어서 이 소위 이렇게 애들 이렇게 애니메이션 이런 어떤 업종들의 페이퍼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SK증권에서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이게 신규 페이퍼입니다. 즉 SK증권에서는 앞으로는 오로라의 어떤 실적 추정 이런 부분들도 계속 팔로우하겠다 그런 의미로 신규 제시했는데요. 자 목표가 17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목표가 17,000원.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보면 약 4,000원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좀 코멘트가 있고요. 다만 오로라를 넘어서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로라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드렸죠? 이렇게 뭐 게임 관련돼서 뭐 유후와 어린이, 유후 요게 보니까 무슨 이렇게 원숭이 뭐 이렇게 뭐 게임인데 이것이 미국의 어떤 넷플릭스와 조인해가지고 잘 팔린다는데 제가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게 마텔입니다. 마텔은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바비 인형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마텔이 한국 기업 관련돼서 터닝 메카드 그리고 헬로 로봇 이런 만드는 어떻게 보면 손오공을 인수한 기업인데 눈에 띄는 것들은 마텔도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통상 12월 달 되면 어떻게 보면 애들 미국 사람들 관련돼서 12월 달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뭐 밥인형 선물해 주겠다 그런 트렌드가 있어서 여전히 12월 달에는 마텔이 좋아질 것이다 평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달로 보면 2016년 12월 달도 오히려 주가가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2017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주가가 약세라고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오로라던 손오공이던 소위 이렇게 애들 관련돼서는 이제는 좋은 시장이 좀 끝났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몇몇 페이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텔의 주가, 즉 그동안 그렇게 글로벌 증시 이끌었던 바비인형 만들었던 마텔의 주가 하락했다는 것은 이제 조그만 애들도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계속 돌리고 있죠. 이제는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안에다 올인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완구, 애니메이션 이런 쪽은 안 좋겠습니다. 이런 페이퍼가 있는데 자 오로라가 17,000원 SK증권에서 신규 제시했기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로라 5% 상승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가상화폐주에 대한 종목을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가지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죠. 자, 비덴트가 15,400원, 즉 4% 상승을 좀 보이겠고요. 자, 비덴트 이외에 우리가 또 옴니텔, 어떻게 보면 이 시각 현재 4,550원, 즉 2%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좀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비덴트, 옴니텔이 빗썸의 대주주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두 가지 종목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두 가지 종목이 좀 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시는 것처럼 미스릴 그리고 몇몇 종목 올라왔는데 자, 보시는 것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다. 이게 보면 미스릴의 어떤 데이터의 모습인데요. 자, 지금 잠깐 좀 이렇게 가까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약 708원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시장에 들어올 때 좀 보시면 옆에 720원, 740, 760원 있는데 좀 가까이 보면요. 이 당시입니다. 이 당시 보면 이 당시에 그 며칠밖에 안 되는데 이 당시에 이게 28,000원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상화폐주의 종목들이 소위 상장이라는 표현이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로웠던 종목들이 장중한 때 어떻게 보면 약 10% 이상 급등을 하는 것처럼 가상화폐주의 종목들 리시작 현재 옴니텔이나 몇몇 종목을 상승하고 있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한 종목들 리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 삼양식품입니다. 자 삼양식품 이슈가 올라왔죠.
89,300원. 그러니까 오늘 12%.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삼양식품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오늘의 주가 상당히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종목을 좀 보시면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관련돼서 부정적인 코멘트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올라왔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삼양식품의 오너가 어떻게 보면 회장과 사장이 부부 같습니다. 부부와 사장이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횡령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배임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횡령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이 기본적으로 페이퍼 컴퍼니, 즉 페이퍼 회사를 껴가지고 중간에 한번 걸치는데요. 그 걸치는 그 회사에 그 삼양식품의 오너가 직원으로 돼 있어서 한 달에 얼마씩 일단 그 급여를 받는 그런 부분들을 횡령으로 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50억 정도 횡령 혐의가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일단 삼양식품 입장에서 공시의 내용을 보면 50억은 기본적으로 오너가 다시 갚았다. 그러면 두 번째가 배임입니다. 배임은 어떤 배임이냐면요. 삼양식품의 계열사가 있는데 계열사가 부실합니다. 부실한데 그 옆에 계열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금을 지원해줬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일단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경영상의 판단이었다, 이런 판단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2% 급등했다는 거 보면 횡령 혐의는 어떻게든 정리가 됐고, 배임, 최근 들어서 배임이 상당히 논란이 많지만 그나마 오너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배임이 기본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이었다, 이런 판단이면 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판단 속에서 삼양식품 지난주까지는 오너 리스크 때문에 어느 기업에서는 앞으로 삼양식품 페이퍼를 내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오늘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배임의 혐의도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요. 자,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주가 상승으로 보면 이제는 삼양식품 관련돼서 오너발 리스크는 없어졌다, 이렇게 오늘의 의미 속에서는 판단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로 오늘 5개에 대한 종목을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자, 무엇보다 지난주 환율발 리스크 속에서 한국이 좀 리스크가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했기 때문에 4월달 환율 관련돼 끝났지만 10월달 남아있어서 아직까지 리스크 관련돼서, 그 가운데서 환율 관련돼서 아직까지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리뷰 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좀 크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등락폭이 크다는 것은 변동폭이 컸다는 것보다도 어떤 시장의 구조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어떤 좀 수급적인 영향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좀 많이 많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게 좀 정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는 해소됐지만 역시 미국의 시리아 공격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어떤 호재와 악재 사이에 어떤 관망하는 심리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변수들이 잇따라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도 적극적인 행동은 못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거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증권 쪽에서도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대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당분간 경계 태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한마디로 이번 주 내내도 관망하는 심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단행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급속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대한 압박도 보다 큰 리스크로
등장할 가능성은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환율 지정국의 제외 지정 우려는 해소됐지만은 환율의 변동성에 의한 수급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수시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적극적인 매수 대응을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좀 저평가 매수나 아니면 어떤 특정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종목을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일 살펴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어떻게 볼까요? 우선 내수주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GKL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KL 같은 경우에는 역시 파라다이스와 같은 어떤 중국인 비중의 실적이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저평가된 중국인 수혜주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국인 VIP 클래식이 중단된 게 바로 작년 11월에 볼 수 있겠는데, 그 이후로 파라다이스와 GKL의 중국인 드랍액을 보더라도 크게 줄어든 건 아닌 걸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크레딧 문제는 한중 관계 개선과는 별개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GKL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매수 구간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인 전체 비중을 보더라도 파라다이스가 36% 그리고 GKL이 35%로 가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GKL이 파라다이스보다 못하다라는 부분이 아닌 상태에서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파라다이스가 돋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조금 약간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지만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대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추천을 드린 이유는 이런 장에서 어떤 단기적인 급등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GKL이라는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GKL에 대해서 자세히 내일 한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